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얘가 뭐라 그랬니 얘들아? 독립이라 그랬지? 이 독립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의 교집합과 각각을 곱한 게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지. 그걸 알고 계시죠? 즉,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이라는 게 P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A 교 B 여는 뭘로 바꿀 수가 있니? A차 B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맞죠?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A가 이제 뭐 얘가 2분의 1인 거는 내가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2분의 1 여기다가 대입해서 넘겨주면 P, B의 여집합이라는 게 2배의 P, A차 B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즉, B의 여집합이 A차 B의 몇 배란 얘기야? 2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리고 조금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이걸 선생님 6분의 3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면 자 A, B 자 전체 집합이고요. A 얘가 B 집합이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정보에 의하면 A 집합이 얘가 전체가 얘가 몇 개라면 6개라면 여기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3개 있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A 합 B의 여집합이 6개 중에 하나니까 6개라면 여기가 무조건 하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각각의 여기 있는 거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편의상 그냥 얘 여기 있는 거를 A개, 얘를 B개, 얘를 C개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아듣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B의 여집합이니까 B의 여집합은 B하고 C가 아닌 거니까 A 더하기 1이 되겠죠. A 더하기 1은 2 곱하기 A차 B는 뭐 말하는 거니? A 말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는 2A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A라는 게 몇 개다? 한 개구나 라는 사실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하나야. 그런데 A가 몇 개라고 했어? 3개라고 했지.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2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이제 몇 개니까 6개가 돼야 되니까 얘네 4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2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문제는 P, B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전체 6개 중에서 B는 4개에 해당하니까 약분하면 3분의 2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런 문제들은 3점짜리의 의미가 뭐라고? 나 이거 틀리면 인생 망까지는 아니지만 점수 망. 알겠어? 반드시 맞춰야 된다. 그리고 3점짜리는 너희들 생각보다 결론은 뭐야? 복잡하게 안 나와. 그러니까 3점짜리 문제를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틀리는 친구들이 있거든. 3점은 절대 그러면 3점이 아니에요. 배점이. 알겠지? 자, 번호가 1, 2, 3, 4, 7까지인 학생 7명이 있습니다. 모두 원모양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앉겠다는 얘기고요. 번호가 3 이하인 학생 중에서 적어도 2명은 서로 뭐 하겠다는 거야? 이웃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맞죠?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지? 일단은 전체에서 그치? 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P라고 한다면 P의 뭐를 구하면 되는 거야? 여집합을 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해가지고 내가 뭐 하면 돼? 빼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니?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P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그러면은 뭐냐면 3 이하인 학생 중 적어도 2명이 서로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2명이 이웃하지 않는다니까 1, 2, 3번이 모두 어떻게 해야 돼? 이웃하지 않게 떨어져서 앉아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3번 이하인 1번, 2번, 3번 친구들이 모두 떨어져 앉아야 돼. 그 확률을 내가 지금 구하는 거야. 그러면 부모 자 7명입니다. 부모는 당연히 7명을 여기다가 이렇게 돌리는 원순열이니까 n-1팩 해가지고 6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은 4번부터 7번까지 얘네들은 이웃해도 상관이 없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몇 명이야? 4명이잖아. 4명을 일단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돌려서 앉히자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 3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원 안에 4명 이렇게
앉았다고 한번 해보자. 자, 4명이 이렇게 앉았으면, 자, 공간이 몇 개가 나옵니까? 4개가 나오겠죠. 그쵸? 이게 이제 원순열 같은 경우는요, n명이 이렇게 앉으면 n개의 공간이 나오고, 순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다가 플러스 2란 5개가 나온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공간이 4개가 나왔으니까 여기 뭐 1번부터 뭐 너 어디 앉을래?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니? 4개 중에 하나 앉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는 어디 앉을래? 그럼 3개 중에 하나 앉으면 되고요. 너는 어디 앉을래? 그러면 2개 중에 하나 앉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3팩은 이제 6이니까 6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6팩은 뭐 6, 5, 4, 3,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6 지우고 5, 5는 살아있네. 4, 3, 2, 2는 상관없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네들이 모두 다 이렇게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 바로 뭐가 되냐? 5분의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에서 5분의 1을 뺀 5분의 4가 내가 찾는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이렇게 계산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라고 되어 있네요. x는 정보가. 그 다음에 y는 평균이 28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가 나왔다, 그치?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일단은 2개를 먼저 이렇게 그어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x 거 정규 분포고요. 여기가 y 거 정규 분포다라고 보면 되겠네. 얘가 x 거, 얘가 y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x는 평균이 20이니까 여기가 20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y는 28이죠. 여기가 2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얘는 표준편차가 4라고 알려줬는데 얘는 표준편차가 시그마라고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두 확률 변수 x, y 확률 밀도 함수를 fx하고 gx라고 했는데 이거 뭐 다른 얘기고, 자, 이거일 때 라고 했거든. F20하고 F28이 똑같다는 얘기야. 이게 뭔 소리일까? F20은 여기를 말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G28은 여기를 말하겠지. 얘네 둘이가 똑같다 이 얘기네? 똑같다. 이게 같다라는 거를 내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 해석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풀어. 얼마짜리 문제인데? 3점짜리 문제인데.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치? 그러면 얘하고 얘가 똑같지 않지? 그러면 똑같지 않는,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가 F함수라고 하고 얘를 G함수라고 하면 F함수하고 G함수는 뭐가 다르지? 이렇게 보면은 평균은 같잖아. 그렇지? 평균은 같으면 그럼 뭐가 다르지? 그치? 표준편차가 다르지. 표준편차는 뭐합니까? 이렇게 높을수록 뭐하죠? 작아지죠. 낮을수록 뭡니까? 커지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다르다, 함수값이 같다라는 이 말 뜻은 바로 뭐냐면은, 아, 시그마가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시그마가 같아야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나올 거니까?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는 F20과 F28이 똑같다라는 말은 좀 더 쉬운 말로 여러분이 줄 수 있었어. 뭐 표준편차가 Y는 표준편차가 같다. 즉 얘를 갖다가 4라고 대놓고 말하면 너무 쉽죠. 또는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다. 그래프가 뭐 일치한다. 그래프가 일치한다든지 어떤 이 가운데 가운데 평균값의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말은 시그마 값이 똑같다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아듣겠니? 당연하죠. 시그마 값이 달라지면은 그래프 모양이 뭐가 되는 거니?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겠지. 알아듣지? 뭔 말인지? 누나 알아듣지? 잘 몰라? 네. 아니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평균의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거는 이 두 그래프가 똑같아야 된다고. 이 두 그래프가 만약에 달라버리면 함수값이 당연히 달라질 거 아니야. 그리고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애가 누구야? 시그마야, 시그마.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애가 시그마라고, 시그마.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같다든지 아니면 가운데 최대값이 똑같다 이런 말이라는 뜻은 우리에게는 다 시그마 값이 두 개가 똑같다라는 말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된다 그 말이라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여기가 y가 평균이 28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라 그랬는데 x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시그마가 4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됐어?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바로 풀리는 거 아니야. 그럼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p 시그마가 4니까 20에서부터 x 24까지가 이게 얼마냐라는 문제로 바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20이고요. 24는 뭐 이 정도라고 봅시다. 24. 그럼 얘가 4차이니까 한 칸에 해당하는 1시그마 값이구나 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답이 0.3413으로 해가지고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네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 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3점이야. 왜? 이거 하나 알면은 답은 바로 뭐하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28번 문제만 하더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볼게요. 자, x가 1부터 5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1부터 4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에서 y로의 모든 함수 중에서 임으로 하나를 선택을 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조건이 뭐냐면 f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네. 그리고 n이 1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놓고 아무리 생각해봤자 의미가 없어. n이 2라고 2라고 했으니까 n이 1일 때 대입해보고 n이 2일 때 대입해보고 하는 거지. 자, n이 1일 때는 f1 곱하기 f2라는 게 여기가 1이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즉 f1하고 f2는 두 개를 곱했을 때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네만 놓고 보면은 f1이나 f2는 둘 다 1이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1, 2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겠지. 2, 2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f2 곱하기 f3이라는 친구가 여기다가 2 대입하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우리가 이제 얘하고 이거 두 개를 잘 엮어가지고 f1, f2, f3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28번 같은 것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수능장에서 꼭 풀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F1, F2, F3을 갖다가 선생님이 A, B, C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자, A, B, C라는 거는 F1, 2, 3이 다 1이 되는 거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두 개 곱하면 1이고 2, 3 곱하더라도 1이니까 조건에 뭐야? 맞아 떨어지잖아. 그쵸? 그 다음에 A가 1이고 B 하나 키워주자 이렇게. C는 일단 가만히 냅두고 이렇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얘네 둘이 곱했을 때 2 나오니까 2 가능하고요. 둘이 곱할 때도 뭐가 되는 거니? 2 가능하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러면 키우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왜 그러냐면은 2, 3을 곱하는 데 있어가지고 얘가 뭐가 되기 때문에? 4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렇다고 여기서 1, 3을 잠깐만. 맞죠? 그렇다고 여기다가 1, 2, 3 이렇게 가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럼 또 어떤 게 가능하겠어? 어쨌든 그럼 얘네가 1, 1일 때를 좀 체크해봐야 되겠네. 그럼 걔부터 체크해볼게 선생님이. 자, 얘가 1, 1, 2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냐면 얘는 곱했을 때 1이고 얘는 곱했을 때 2니까 1, 1, 3 가능하겠지. 왜냐면 얘는 곱했을 때 1이고 얘는 곱할 때 뭐가 되는 거니까 3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뭐 당연히 1, 1, 4는 뭐 안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얘네 곱했을 때 4가 되니까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너 안 돼. 자, 1, 2, 1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순간 여기는 1 말고 다른 게 올 수가 없지. 그러면 얘는 안 되는 거야. 끝난 거야 이제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 맨 앞에가 2가 되는 거 한번 체크해 볼까? 요렇게. 그러면 얘네는 2 가능하죠? 가능하지? 그 다음에 얘네는 1이니까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2, 1, 2 이것도 가능합니까? 얘네 2가 되고 2가 되니까. 그 다음에 2, 1, 3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겠죠? 얘네가 2고 얘는 3이니까. 결론적으로 F1, F2, F3는 우리가 A, B,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7가지가 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 이상이다 라고 해서 3개 이상. 치역은 일단 Y는 1, 2, 3, 4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치역이 3개 이상이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번 나눠볼 거야. 치역이 1개인 케이스. 1개인 케이스는 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치역이 2개인 거. 얘 치역 2개네. 얘도 치역이 2개고, 얘도 치역이 2개, 얘도 2개, 얘도 2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치역이 몇 개인 케이스? 3개인 케이스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은 F4하고 F5 얘네들이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지만 내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러면 자 치역이 첫 번째 치역이 1개인 케이스는 여기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경우라고 한다면 F4하고 F5가 치역이 3개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이미 1은 같잖아. 여기 같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만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 각각 하나씩 따르게 가야 되겠지. 그래야 치역이 몇 개가 될 거니까? 3개가 될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치역이 1개일 경우에는 F4가 먼저 간다 그러면 2, 3, 4 중에 하나 가고요. F5가 나머지 또 둘 중에 하나 가면 되니까 6가지의 경우수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역이 2개인 케이스는 빨간색 하나, 둘, 셋, 넷, 5개다. 그쵸? 5가지의 경우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나머지 F4하고 F5가 치역이 2개야. 3개 이상이라 그랬어. 얘네들이 여기 있는 1, 2, 3, 4 아무렇게나 그냥 간다 그래. 아무렇게나 간다 그러면 몇 개 갈 수 있는 거니? 16개 갈 수 있겠지? 얘가 4개고 얘가 F4가 4개고 F5가 4개니까 16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 중에서 치역이 3개가 안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로 만약에 기준을 잡아주면 F4, 5가 1, 2로 만약에 간다면 1, 2로 이미 1, 2로 갔는데 1, 2로만 만약에 간다 그러면 치역이 3개가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면 F4, F5가 1, 2로 가는 경우 얘는 1, 3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경우는 뭐 해야 되겠니? 빼야 되겠네. 그래서 4개를 빼주면 나머지 12가지에 대해서는 치역이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 이상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5에다가 얘가 12니까 60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치역이 3개인 케이스야. 치역이 3개인 케이스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미 치역이 3개가 됐으니까 F4하고 F5는 어떻게 가면 되겠어? 그냥 아무렇게나 가면 되겠지. 자유롭게. 그럼 F4가 갈 수 있는 게 4개고요 F5가 갈 수 있는 게 4개 해가지고 16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여기 있는 가하고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내가 체크해 봤더니 6개, 60개, 16개 합쳐가지고 몇 개가 되니? 72가지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 맞아? 82가 되겠네. 82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모라는 거는 각각이 다 4가지씩이 되겠지.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4의 5제곱이 돼서 2의 10제곱 1024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512분의
41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1번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둘레의 길이가 9인 원이야. 이게 둘레의 길이가 9야. 정삼각형을 이렇게 끄집어 넣어놨습니다. 그쵸? 자, 이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했네요. 이 원에 점 P를 동전 한 개를 던져서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고요. 점 P는 A에서 출발해서 원 위를 움직일 건데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이만큼을 가겠고 뒷면이 나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1만큼을 가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게 9잖아. 9. 둘레가 9잖아. 그리고 각각이가 정삼각형이니까 당연히 AC의 거리는 3이겠죠. CB도 3이 될 것이고 BA도 뭐가 되겠어? 각각이 3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알아들었어? 자, 여섯 번째 동전을 던진 후에 점의 위치가 C가 돼야 돼. C는 지금 3이거든. 얘는 6이고 얘는 뭐 0, 뭐 9,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얘는 3도 되고 뭐 12도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쵸? 한 바퀴 돌고 또 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이 나와야 돼. 여섯 번을 던진 후의 위치가 여기 C가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이거 조건부 확률이죠. 세 번째로 동전을 던진 후의 위치도 뭐가 되면 C가 되면 좋겠다 그 얘기야.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이거 조건부 확률인데 조건부 확률은 A일 때 B일 경우를 구하라 이런 말이잖아. 맞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A일 때의 확률 분의 A이면서 B가 되는 경우 이게 내가 찾는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섯 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 점 P 위치가 얘가 나오는 경우가 분모야. 분자는 뭐냐면 얘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세 번째도 뭐가 나와야 되더라? C의 위치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분모부터 구해봐야 될 것이고요. 여섯 번을 던졌을 때 여기 위치에 있는 케이스가 그러면은 뭐가 되겠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일단은 문제에서 앞면이 나오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만큼이고 앞면이면 뒷면이 나오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를 선생님이 좀 나눠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n번이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앞에가 n번 나왔어. 그러면 뒷면은 몇 번 나오겠니? 6-n번 나오겠지 이렇게. 그쵸? 당연히 뭐 앞면이 n번 나오면 뒷면은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위치는 어떻게 될까? 위치는 당연히 앞면은 어디로 간다고? 시계 방향으로 얼마큼씩 간다고? 2칸씩.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하고 반시계 방향 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보면 당연히 앞면이 n번 나오고 뒷면이 이만큼 나오니까 앞면의 n번은 2를 곱해가지고 2n 이렇게 될 것이고요. 오케이? 뒷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칸이니까 마이너스 요렇게 위치에 있겠지. 그 위치는 바로 어디 있냐면은 마마니까는 3n 마이너스 6이라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6번 던져서 여기에 있다라는 거는 3n 마이너스 6이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3이 될 수도 있겠죠. 12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6번 던지고 최대한이 2번씩 밖에 안 가잖아. 다 앞면만 나온다고 해서 2번씩 밖에 안 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12를 넘지는 않겠지.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모두 다 뒷면이 나오면은 뒷면이 6번 나오면 여기도 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위치라는 거는 3, 12 좋지만 뭐도 가능하냐? 마이너스 6도 가능한 거야. 이렇게 돌았을 때는
마이너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에 해당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았니? 그래서 여기 있는 3n-6이 C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6이라는 6이 되든지 얘가 또는 3이 되든지 또는 12가 되는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뒷면만 몇 번 나온다는 거야? 뒷면만 6번 나오면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3n 빼기 6이 3이니까 넘어가면은 3n이 9가 될 것이고 n이 뭐가 되겠어? 3 되겠지. n이 3이라는 거는 앞면이 3번 나오고 뒷면이 3번 나오면 여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2가 된다는 건 얘가 넘어가면 18이니까 n이 뭐가 돼야 되겠어? 6이 돼야 되겠죠? n이 6이라는 거는 앞면만 6번 모두 나와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되는 케이스, 두 번째 이렇게 되는 케이스, 세 번째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모두 더한 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분모 값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자, 분모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n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6번 중에 얘는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리고 동전은 어차피 2분의 1이잖아. 그렇지? 그럼 2분의 1에 6제곱 더하기 얘는 6번 던졌는데 앞면이 3번 나왔어. 이렇게. 그럼 얘도 2분의 1에 6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6번 던졌는데 앞면이 모두 6번 나와. 얘도 2분의 1에 6제곱. 그럼 얘는 2분의 1에 6제곱으로 묶어보면 1, 여기 얼마니? 63이니까 20. 그 다음에 얘 얼마야?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2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2분의 1의 6제곱은 64분의 22가 돼서 32분의 11이 뭐가 되는 거야? 일단은 첫 번째 6번을 던졌을 때 점 C가 나오는 이러한 경우가 바로 이 확률값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게 분모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분자를 내가 구할 건데요. 분자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 즉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세 번째도 어디 있어야 돼? C 위치 있어야 돼. 그치?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당연히 말이 안 되겠지. 얘는 뒷면만 6번 나오니까 세 번째는 여기가 있을 거야, 분명히. 맞지? 오케이? 만약에 이러한 케이스는 앞면만 6번 나오니까 세 번째는 앞면이 한 번 나올 때 2, 두 번 나올 때 4, 세 번 나올 때 B 위치에 가 있겠지. 그러니까 너도 절대 뭐가 될 수가 없어? 세 번째 C의 위치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알겠어?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세 번째 던졌을 때도 C 위치에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 얘기거든. 맞죠? 그러면 세 번 던졌을 때 여기 있으려면 생각을 해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얘들아? 앞면이 몇 번 나오고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이 1번 나와서 이렇게 돼야 3이라는 곳에 위치할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러면 자 봐봐. 분모는 일단은 세 번 던졌을 때는 세 번까지는 앞면이 2번, 뒷면이 1번 이렇게 나와야 돼. 오케이?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까지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앞면이 3번, 뒷면이 3번이니까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돼? 1번 나오고 뒷면이 몇 번 나와야 돼? 2번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세요? 그냥 틀릴까?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우리가 앞면 기준이니까 3번 중에 몇 번 나온다고 얘들아? 2번. 그럼 2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얘는 4, 5, 6 3번 중에 앞면이 몇 번? 1번. 2분의 1이 몇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쵸? 그럼 얘는 8분의 3 곱하기 얘는 8분의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아니죠? 얘가 8분의 3이죠.
곱하기 맞아. 그래서 64분의 뭐가 되는 거야? 9가 바로 분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내가 최소를 구하려는 거는 뭐냐면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모가 이거잖아. 그러면 답이라는 거는 역수가 돼야 되겠죠? 분모 계산하려면 11분의 32 곱하기 분자는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고요. 약분하니까 2가 돼서 22분의 9가 내가 찾는 정답이고 P 더하기 Q는 31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